이게 뭐야? 디귿 비읍도 아니고 이거 뭐지?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미술이 답이다. 예, 미술이 답이다입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저는 서양화가이자 미술 기획자인 조동윤입니다. 예, 뭐 미술이 답이라고 하는데 과연 미술이 답인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 왜 미술이 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쓴 책이라고 믿으시면은 오산입니다.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럼 왜 미술이 답이라고 썼나? 예. 답을 찾을 때는 주로 어, 뭐가 진리냐, 무엇이 선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의 답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경험이 아니라 그 인류의 경험으로 보면은 참과 거짓이나 선과 악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결코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걸 가치로 해서 삶을 살기에는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남는 게 뭐겠어요? 미밖에 없잖아, 미. 예. 그러니까 미밖에 없으니까 미술이 답인 거지. 그냥 이 책에서 미술이 답이다, 뭐 어떤 질문의 답인가, 또 왜 미술이 답이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기보다는 그냥 미술이 현대사회에서 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레토릭 같은 선언적 명제다, 내 맘대로 내질러 놓은 명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강의에서도 하셨잖아요. 답은 없다. 미술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죠. 사실은 예술적 성과들이 그 작가들한테 돌아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야, 뭐 작가가 죽어야지 뜨지 뭐, 응?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예, 작가들이 자기 생애 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축해 놓은 예술적인 성과에 대한 가치를 작가가 죽은 다음에 향유를 하고 그걸 또 자본으로 치환해 가지고 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왜 꼭 그래야 될까요? 작가가 살았을 때 좀 나눠주면 안 되나? 응? 꼭 작가가 죽은 다음에 그래야 될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이 책에는 주로 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미술가들의 사회적 위치, 이런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미술가들이 대부분 자기가 작품을 창조하고, 그 결과물들을 전시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이제 그 무료로 관람하는 혜택을 얻잖아요. 그런 어떤 그 무료 전시의 문제 같은 경우도 사회적 착취의 한 형태,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렇게 저자가 생각할 정도로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재능과
또 그 재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재화에 대한 그 사회적인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너무 미흡하다 우리 사회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어때요? 제가 이 책을 기획을 할 때 일단 책꽂이에 꽂혔을 때 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는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표지며 내부 디자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책꽂이에 탁 꽂아놨을 때 그래도 뽀대가 나서 최소한 그냥 이렇게 그냥 휩쓸려 가지고 재활용하는 창고로 이렇게 버려지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이즈의 이런 디자인 미술이 답이다 이런 구성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버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괜찮죠? 어때요? 이게 예. 사실 그죠? 이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타이포적인 디자인이니까 사실은 그냥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꽤 고민을 많이 한 디자인이에요. 앞에 음, 표지에 비해서 음. 내용이 차 있다. 표지는 허한데 내용이 차 있다고. 네. 그래, 고맙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는 있었어요. 한 3명 정도는 있었는데 뭐 대부분 야 표지를 잘했네 이런 얘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제가 이제 여기 뒤에 쓴 말이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대부분 미술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간이 왜 사나라고 하는 질문은 상당히 좀 형이상학적인 태제거든요. 형이상학적인 주제인데 그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경험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두뇌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미술은 이미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왜 사나라고 하는 질문의 답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예, 그거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 책 광고 2편을 보십시오. 많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데 이게 뭐 많이 봐서 되겠나? 왜냐하면 책도 많이 찍지도 않았거든 사실은. 저는 사실 이제 이게 그 제가 작가로서 이제 그 미술 단체에 참여하면서 그 작가 개인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회 특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 미술가라고 하는 직업으로서의 삶 이런 부분에 조금 사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작가로서 개인의 성공과 삶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사회에서 미술가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삶과 동반하고 있잖아요. 그 동반자로서의 미술가라고 하는 직종에 이 한국 사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많은 미술가들이 겪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일반인들은 미술가들이 뭐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여유가 있으니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는 미술가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창작 활동이라고 하는 미술가의 길을 겸직하면서 근근 끌고 나가는 작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창작 활동을 하는 미술가와 일반인들의 차이는 결국은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캔버스나 물감을 사는데 쓰느냐 아니면 차를 바꾸는데 쓰느냐 그 차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미술가가 되려면은 차를 바꾸는데 쓰기보다는 물감을 사는데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이제 희생하면서 자기의 이제 창작 활동을 꾸려 나가는 건데 그런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왜 사회가 냉담해야 되는가? 조금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러한 작가들의 선택이나 삶의 방식을 좀 또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